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 전략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김완규입니다. 오늘은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미중 간 치킨 게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이 중국의 거듭된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용기를 타고 지난 8월 2일 밤 10시 44분 대만에 도착 19시간을 머물면서 창의원 대만 총통 및 입법원 예방, 중국 반체제 인사들과의 면담 등 일정을 마치고 다음 날인 8월 3일 오후 6시 2분 다음 행선지인 한국을 향함으로써 대만 방문 일정을 마쳤습니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계획이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로 처음 알려지자 시진핑이 7월 28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불장난을 하다가는 불에 타 죽는다고 경고하고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과 왕위 외교부장 등을 통해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엄중하게 해치는 일로서 이에 결연히 반대한다. 중국은 진지를 정비하고 적을 기다리겠으며 중국 인민해방군은 절대 좌시하면서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다. 펠로시 대만 방문은 매우 심각한 사태와 후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만 통일 대업을 방해할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 불장난하다가는 타 죽는다.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란 등등 온갖 험한 말을 쏟아내면서 거듭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항모 킬러라고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덩풍 17 시험 발사 장면을 CCTV를 통해 공개하고 8월 4일부터 7일까지 대만 주변에 6개 구역을 지정하고 덩풍 계열 미사일 발사와 실탄 사격을 실시하고 전투기가 대만 해협 중간성을 넘는 비행을 하는 등 대만을 봉쇄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만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하는 등 대만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선 한편 기후변화를 포함해 8개 항에 대한 미국과의 대화 협력 단절을 선언하고 펠로시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조치에 대해 미국은 8월 1일 블링컨 국무장관이 펠로시 대만 방문은 전적으로 본인의 결정이지 미 정부의 결정이 아니다면서 펠로시의 대만 방문 결정으로 긴장이 고조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중국의 책임이다 라며 중국에 경고한 데 이어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주재하는 전투기 8대를 대만 해협 방향으로 비행시키고 대만과 멀지 않는 필리핀 해에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등 전함 4척을 정지하는 등 만양 사태에 대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펠로시 의장은 대만 방문을 둘러싸고 미중 간 일촉즉발의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미중 양국은 펠로시 의장은 대만 방문을 둘러싸고 이렇게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인지 그 배경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 시진핑 개인적인 경험 때문입니다. 1995년 7월 대만 총통 리덩이의 방미로 이야기된 3차 대만 해협 위기 당시 푸젠성 당 부석이었던 시진핑은 위기가 발생하자 예비역 포병사단의 정치장교로 차출되어 근무하는 동안 사태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대만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갖는 것이 공산당 내에서 생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체득하였습니다. 이후 시진핑은 공산당 내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해 대만에 대한 강경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시진핑은 집권 이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 실현의 일환으로 대만과의 통일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이러한 대만 통일을 방해하는 것이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 펠로시의 대만 방문도 대만 독립을 부추기고 통일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내 정치적 이익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진핑은 제로 코로나 정책과 사회주의 정책 강화로 인한 경제 몰락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지지로 인한 국제적 고립 심화 등으로 시진핑의 지도력에 대한 의심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올 가을 당대에서 국가주석 3연임을 앞두고 점점 정치적 이익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은 이러한 국내 문제의 관심을 대외 문제로 돌려 위기를 돌파해 나가려는 전술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펠로시 의장 개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 때문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의정생활 초년병 시절인 1991년 천안문 광장을 방문하여 천안문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추모하는 현수막을 들었다가 공안에게 체포되어 추방된 일이 있은 이후 중국의 티베트, 신장 위구르족 인권 및 홍콩 민주화 탄압에 대한 비판과 티베트 정치적 지도자 달라이라마 초청 등을 앞장서 추진해왔으며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1993년 중국이 북경 하계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자 반대운동을 적극 전개하였고 2022년 2월 북경 동계 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는 등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펠로시는 아버지 부시 정부 시절부터 중국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중국의 인권 탄압과 민주화 탄압을 묵인한다면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도덕적 권위를 상실할 것이라면서 역대 미국 정부에게 중국 인권 및 민주화 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촉구해왔습니다. 이러한 정치활동 경력을 가진 펠로시는 중국에게 노르 가시와 같은 존재였으며 이러한 펠로시가 미국의 권력 소유 3인 하원 의장이 되어 민항기가 아닌 군용기를 타고 대만을 방문한다는 것은 탈중국 즉 독립을 추구하는 대만 창의원 정권에 큰 힘이 된다는 점에서 중국은 펠로시 대만 방문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정부도 중국의 반응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고 있는데 이런 무엇보다도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의 펠로시 대만 방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국민들의 반중 여론에 기인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초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고인플레 등 발등의 불을 끄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면서 지금은 펠로시가 대만에 가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7월 20일 펠로시 하원 의장은 대만 방문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대해 군은 대만 방문이 지금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고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정부 관리들에게 펠로시를 설득하는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를 내리는 등 펠로시 하원 의장은 대만 방문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의 위협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안 된다며 대만 방문을 적극 지지하는 것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조차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 맥코넬 의원 주도로 지난 8월 2일 펠로시 대만 방문을 훌륭한 결정이라며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초당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는 데다 6월 29일 퓨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82%가 중국에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미국인들 사이에 반중 정서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인플레 등 경제 문제로 지지율이 바닥세를 보고 있는 바이든 정부로서는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가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대패하는 등 정치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태도를 바꾼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펠로시 대만 방문을 취소하는 등 중국 압박에 굴복하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국을 더욱 고무시켜 향후 영내 문제에서 더욱 공세적인 벼랑 끝 전술을 전개하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 바이든 정부가 서화를 걸고 추진한 대중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영내 동맹국들의 대미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강경한 자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대치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무역에서부터 첨단 기술, 인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등 전 방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는 점에서 양국 간 군사적 충돌 위기로 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면서 향후 미중 양국의 향배에 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미중 양국은 국내 정치적 요인과 대만이 지닌 전략적 가치로 인해 결코 양보하지 않고 강경 노선을 견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과 시진핑 모두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11월 중간선거와 10월 당대회 등 중요한 정치 행사를 앞두고 있어 국민들에게 강한 지도자라는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데다 서태평양의 재권 확보 교두부라는 대만은 지정학적 위치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대만의 입지를 감안할 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이든과 시진핑 모두 발등에 떨어진 가장 급한 불은 불안한 경제를 안정시켜 중간선거 승리와 당대에서 국가주석 3연임 확보로 안정적인 국정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제 불안을 심화시키고 전국 불안을 야기시할 수 있는 당장은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피하면서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대치 상황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조성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시진핑의 3연임이 확정된 후 대만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면서 대만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대만을 둘러싼 바다와 하늘에서 회적지대 전술을 전개하면서 미국의 접근을 차단해 나갈 것이며 미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 및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면서 치포, 반도체 동맹 등 민주주의 연합을 통해 대만 보호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대만을 둘러싼 이러한 미중 간 치킨 게임은 동북아의 지속적인 불안과 갈등을 유발하면서 예측 불허의 안보 환경을 조성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안보 환경 변화는 한반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에 대응하여 치밀한 전략적 판단하에
사전 대비책을 면밀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대만 방문으로 날로 격화되어 가고 있는 미중 간 치킨 게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국제 정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